오늘 비가 와서 차가 좀 밀리는 통에 예. 한 3분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앞자리 먼저 채워주세요. 네, 누구요? 고지현. 이거는 세일즈 마스터라네. 고지현. 세일즈 마스터. 네, 옆에 사무실에 계신 사장님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밖에 계신 분들 이제 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앞자리 비었습니다. 앞자리로 와주세요. 지금 오시는 사장님들 앞자리로 와주세요. 앞자리 먼저 채워주세요.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아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벌써 3월 셋째 주 월요일 통합조회인데요. 정말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네, 3월 첫째 주가 엊그제 같았는데 정말 빠르죠, 시간이. 네, 해외나 지방에 계신 사업자 사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홍경숙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3월의 셋째 주 통합조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사운제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외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사운제창 하시겠습니다. 사과제창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번 3월 상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승급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3월 승급자 보시면 뉴 세일즈 마스터가 13코드 그리고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1코드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승급 스피치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첫 번째로 김재훈 앤 김혜인 사장님 모시고 승급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인 사장님, 김재훈 앤 임혜인 사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 세일 마스터 김재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피치에 앞서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 가서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교와 대학원 석사까지 마치고 그 취업난 속에서도 그 서울에 있는 과학기술 정책 컨설턴트 분야에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회사에 내 인생을 걸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남들처럼 승진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났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 출근과 야근 그런 것에 시달리면서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고작 한 20시간 정도만 제 자유를 통해서 살고 있는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려고 계속 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하루에 1시간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주말 때 친구들이 다 여행을 떠날 때면 나는 내일 또 회사를 갈 것 같아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자유롭지 못한 제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난 분명히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저를 발견하고 그러던 와중에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그 부의 추월차선 차선이라는 책은 지금 현대 자본주의 시대 때 어떻게 사람들이 현대 그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세상에 1% 부자들은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1% 부자들이 이미 이 사회의 각본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각본이 제가 믿었던 열심히 공부해라, 대학에 가라, 좋은 곳에 취업해라. 그 1%의 부자들이 그런 각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계속 양질의 노동자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제 부모님조차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게 답이라고 저에게 알려줄 정도로 이미 사회는 그 각본 속에 물들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각본 속에서 자라난 양질의 노동자들은 그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부속품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믿었던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을 누군가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부속품으로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구나. 그걸 깨닫고 저도 이제 제 나름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처음에는 가구 유통을 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케팅 공부도 하고 유통 공부도 하다가 우연찮게 강남 교보문고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건 내가 알던 그런 가구 유통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책도 시스템 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연금성 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회사에 회의감을 느끼던 제 친구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이 한번 좀 알아보자. 시스템 소득이고 연금성 소득이다. 근데 그 책에서 어떤 회사를 골라야 하는지만 알려줬고 회사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가입비가 없어야 된다, 유지비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아니고 또 실제로 소비자가 이익을 보고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하는 회사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같이 찾아보자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대뜸 그거 애텀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연을 계기로 지금의 스폰서님들과 인연이 되게 되었고 사업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 안내를 받고 처음엔 저도 10만 원, 20만 원 그런 연금 부가적인 소득을 얻으려고 애터미로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확실히 속도가 나지 않고 제가 계속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도대체 성공자분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나 다시 그분들의 스토리를 본 결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애터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간절한 절실함과 그리고 애터미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대판 노예 제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었는데 나는 그럼 진짜 애터미가 성공한다고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그걸 제 자신을 되돌아봤는데 부업을 하고 있는 이유를 봤습니다. 봤더니 아 그래 애터미가 혹시나 안 되면 다시 나는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하면서 그 두 가지를 붙잡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성공자분들은 확신을 갖고 여기에 몰입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좀 더 시스템에 참여하고 좀 더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스폰서님들과 소통하면서 2월 석세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엄청난 감동을 받고 아 이런 기업이면 내 인생을 걸고 맡겨야겠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계속 가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 전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업을 막상 하고 났더니 진짜 성공자분들이 하신 그런 말처럼 처음에는 진짜 가게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걱정이 됐는데 그런 환경조차 저를 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갔는데 전기요금 고지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문득 걱정이 앞서기보다는 그 고지서를 보고 고등학교 친구한테 전화하는 제 모습을 봤고 수도요금 고지서가 왔을 때는 울산에 있는 대학교 친구까지 만날 정도로 그런 절실한 환경이 또 저를 밀어주는 에너지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열정에 또 감동하신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이 열심히 재심합력해 주셨고 결국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성공자분들의 마인드를 계속 발판 삼아서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리더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훈 세일즈 마스터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석세스에서 이성현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그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직장에 근무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애터미 회사로 오신 우리 김재훈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형업 뉴 세일즈 마스터님 모시고 스피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형업 인사드립니다. 업라인 스폰서로는 노보임 팀장님, 이난영 국장님, 박진희 국장님, 이재일 본부장이십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스폰서님들의 안내에 따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게 됐고 파트너 사장님들, 장덕기 팀장님, 이여순 팀장님, 고지은 판매사님, 김정목 판매사님 많은 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도와주셨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 애터미 앞만 보고 전진하겠습니다. 애터미는 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여기다 걸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아메이를 접했을 때 암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애터미는 이제는 이제 스스로 되더라고요. 이제까지는 기초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7개의 단추가 있는데 하나 깼는데 이제부터는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월 달에 팀장 목표고요. 9월에 국장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파트너 사장님과 스폰서 사장님들의 안내하는 대로 SME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영업 사장 뉴 세일즈 마스터님 이제 팀장 도전하시고 이제 국장 도전하셔서 큰 성공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 부부 사업가시네요. 이분도 조윤희 앤 이우형 뉴 세일즈 마스터님 무대로 모시고 승급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만을 다 쳐다보니까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일즈 마스터 조윤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에는 애터미 시작과 동시 요입당하면서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애터미를 접하기는 제가 스스로 가서 접했습니다. 누구한테 전달받은 적이 없고, 제가 사업을 하는 이불 사업을 하는 오너입니다. 직원을 120명을 거느리고 하는 그런 오너인데, 15년도에 제가 산에 미쳐서 백두대간을 12번 만에 끝내고 강북 오산을 하루 저녁에 뛰어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남한산성을 5바퀴를 돌고 하루에 뛰어내려오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공수부대 후문에 헛빵집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걸 내가 사 먹고 가야지 하고 그 길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헛빵 2개를 사서 허겁지겁 하나를 먹는데, 거기 정수기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을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헛빵도 먹고 그러고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 그 단스 속에 치약이랑 칫솔 이런 애터미의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돌아보고 저 상품이 여기서 파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은 저게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회원 가입을 하면은 15,000원에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쌉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나오시는데 제가 딱 돌아봤어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래. 저는 제가 스스로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이 이 사업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 저걸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생판 처음 본 목사님한테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 그거를 사갖고 찐빵 하나 먹고 하나 들고 기겁을 하고 뛰어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뛰어나와서 먹으면서 하는 얘기, 제 혼자 생각에, 아니 목사님이 왜 하느님 말씀이나 전하시지 왜 저런 거는 판매를 하셔갖고 내가 이걸 사갖고 가게 만들어, 이렇게 하고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와서 칫솔을 써보고 치약을 써봐도 애터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 제가 이불 사업을 하면서 1년에 150억이라는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던 사람이니까 애터미의 애자가 뭐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저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본부장님, 이난영 팀장님, 우리 스폰서님들이 끊임없이 우리 회사를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것도 써보시오, 저것도 써보시오, 밥도 사주고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애터미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선크림을 주신 분이 우리 이난영 팀장님이신데, 선크림을 제가 베트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불을 베트남에서 만들어 오다 보니까 선크림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베트남 가서 쓰고 또 쓰고 했는데 다른 거랑 틀려요.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유럽 제품, 명품 안 써본 게 없습니다. 근데 제 얼굴이요, 지금은 반질반질해요. 2달간 내가 이거 애터미를 써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귤, 밀감 껍질 같이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늘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써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뭐 표시도 안 나고, 그 선크림이라는 건 바르면 이렇게 무슨 페인트 칠한 것 같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품이 괜찮구나. 이래서 제가 베트남에 생활하면서 있는 모든 나의 지인들한테 상품도 좋고 싸고, 그러니까 제일 간편하게 그거를 사서 내 지인들한테 갖다 선물을 하게 됐어요. 그거를 2년 동안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애터미를 할 게다 생각을 왜 안 했냐. 나는 밥벌이가 있으니까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작년 추석 지나고 나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제는 공짜로 갖다 주지 말고 가서 오다 받아 오세요. 나한테 이러면서 팜프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팜프렛을 들고 아 그러는 건갑다. 그렇게 하고 갖고 가서 선물을 내 사다 준 애들한테 붙여놔놓고 이게 이 가격이라고 하니 이 회사의 높은 분이 오다 받아 오란다. 그러니 니네들 주문을 해라. 이제 나는 돈을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분들이 딱 보더니 이 가격에 이 상품이었었냐? 이렇게 물으면서 맞다. 그랬더니 진짜냐? 그래서 리얼리 맞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난 이게 사업을 내가 하겠다. 너를 잡고. 이래가지고는 그러면 어떻게 사업할래? 그랬더니 컨테이너로 한 달에 70컨테이너 갖고 오겠대. 베트남으로. 얘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너 어떻게 갖고 올 건데? 그랬더니 가가지고 오너를 만나겠다. 진짜 사인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장님 얼굴도 모르고 애터미도 모르고 안과도 모르는데 상품 좋다는 건 네 한마디 가지고 내가 가서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럼 네가 가자 그랬더니 2박 3일을 따라오겠대. 근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회장님을 알 수가 있나 뭐를 알 수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일단 기다려. 내가 가서 다 알아보고 내가 네한테 말을 해줄게. 이렇게 하고서는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애터미에 대한 제품의 상품이 좋다라는 거를 한국 분들은 저한테 간접적으로 선물을 했지만 나는 걔네들한테 선물한 베트남 애들이 저한테 거꾸로 역으로 애터미를 알아봐라. 그 사업은 괜찮다. 저한테 거꾸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와서 추석 세고 나서 이제 여기를 나오기 시작해서 알아보게 됐고 BNH인가 뭔지를 가서 알아보게 됐고 그 무슨 원자력 연구소도 가봤고 별걸 이제 다 해보고 그때부터 화장품을 다 써봤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 바꿔갖고 내 아들들 3명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나눠주면서 써봐본 게 한 달에 700만 원이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게 제품 한 개에서부터 싹 다 써보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다 바꿔 써보고 해봤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어보고 짜장면도 해봐보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총각김치도 먹어보고 그래 해봤는데 진짜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 이 사업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회사를 하긴 회사 얘기를 하면 깁니다. 제가 120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그렇게 오래 갖고 있었었는데 아이고 자꾸 30초 만에 끝내라네요. 나는 말이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한테 남는 건 직원들의 월급, 세금 이런 거 빚밖에 없고 나한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좋다. 우리 남편이 나보고 직원 없이 할 수 있는 애터미를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서부터 들고 뛰기 시작해갖고 여태까지 하는데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됩니다. 삼수천 넣어도. 우리 큰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대학원 다녀요. 빅데이터. 걔가 지금 방금 전에 나오신 분은 김재훈이지만 우리 아들은 이재훈이에요. 걔가 저를 쫓아서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나중에 너와 나의 자식 간의 관계가 없다. 이제 너와 나는 이제 남남이다. 이런 식을 얘기를 하고 했더니 얘가 결국엔 애터미를 쫓아와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데 엄마가 저렇게 미쳤냐. 엄마만 조용히 살면 우리 집은 조용한데 엄마가 자꾸 말썽을 부르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얘가 쫓아다니면서 이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더니 4번에 걸쳐서 와서 본부장님이랑 다 싸우고 막 여기 있는 우리 스폰서님들이랑 싸우고 하더니 결국에는 자기가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지가 사업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타 다단계하고 애터미 단계하고를 그거를 분석을 해갖고 이 사업은 됩니다. 엄마 내가 베트남을 가서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장 조사를 해갖고 오겠습니다. 이래갖고 지 마누라를 데리고 베트남을 15일간 150만 원을 달래서 가더니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 다낭까지 쫓아다니고 오더니 엄마 이 사업 됩니다. 베트남에서도 이 상품을 좋아하네요. 이 가격이면 됩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지금은 응원을 무한정 없이 해요. 본인이.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고 앞으로 갈 거는 제가 참말로 말로는 못하는데 국장을 목표를 올해 안에 하라고 윤세정 본부장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이랬더니 윤세정 본부장님은 본부장까지는 안 됩니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까지 갈 겁니다. 무조건 갈 겁니다. 그 목표로 지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윤희 사장님이 백두대간이니 남한산성이니 매일매일
달려다니셨다고 하는데요. 애터미를 만나려고 그렇게 달려다니셨나 봅니다. 그죠? 네, 애터미의 제품을 전 제품 애용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정말 사업가 중에 사업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조윤희 이제 국장님 꼭 달성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뉴 세일즈 마스터님 승급 소감 듣고요. 이번에 그냥 세일즈 마스터님이신데요. 정말 예쁜 세일즈 마스터님 계시거든요. 이소민 세일즈 마스터님 모시고 우리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불려 나오게 돼서 준비가 안 되는데요. 오늘 정말 기쁜 날이에요. 제 파트너 사장님 아까 이제 김재훈 사장님이 아까 스피치를 했는데 파트너 사장님이 이렇게 승급할 때마다 정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제 친구들이 애터미를 알아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분명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아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보다 더 똑똑하고 너무 자세가 좋은 파트너 사장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그 열정을 보고 또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이 또 자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올해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민 세일즈 마스터님 빨리 영리더스 가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지현 세일즈 마스터님 모시고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고지연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지 한 10여 년 됐고요. 이 사업을 전달받은 지는 이제 한 2016년 3월 20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가게를 하고 그때 금방 6개월 전에 가게를 오픈하고 있는 상태라서 보이지도 않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제품을 이제 가게에다 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애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고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는 사원에 대해서 좀 신기했어요. 이런 회사도 있나. 왜냐면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한 15년 전에 A사를 제가 조금 했었어요. 그때는 철 모를 때.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 나쁜 건 아니구나, 좋은 거구나,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터미에 와서 보니까 진짜 이거는 나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아래 세대까지 부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평범한 사람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열심히 뛰고 있고요. 요즘에 그 석세스 때 제가 7명을 신청을 했는데 2명이 못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전날 저녁까지 이제 온다고 이제 확신을 해놓고 다음 날에는 못 온다고 그러셔가지고 저희 남편이 가게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남편하고 저희 아이를 제가 데리고 가게 됐어요. 그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7살 된 딸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가보고 싶냐고 물었더니 가보고 싶대요. 그러더니 한참 있더니 얘가 와서 하는 소리가 엄마 혹시 내가 크면 나한테 애터미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물음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물어보는데 제가 그래 너 애터미 해도 되겠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거는 진짜 비록 7살밖에 안 되지만 이런 자식한테도 내가 이거를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업이라서 그 누구한테 전달을 해도 그 누구한테 전달을 해도 이거는 진짜 손색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됐고 지금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나왔을 때는 시스템이 뭔지 몰라가지고 시스템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나와서 앉아 있는데
시스템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앉아만 있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 파트너가 또 같이 따라 나오고, 계속 듣는 과정에서 그 이제 듣는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지금은 이제 양쪽으로 이제 소비자들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했던 수고들이 헛수고인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헛수고가 진짜 헛수고가 아니구나. 그 헛수고처럼 생각되는 것들이 헛수고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하고, 사장님들도 열심히 뛰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애터미는 절대 헛수고가 아니고 진짜 그 배 이상으로 우리한테 갖다 준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모두 사업에 모두들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지연 사장님, 네, 시스템 안에서 꼭 성공하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국장님 스피치 한번 들어볼 텐데요. 아주 예쁜 국장님이십니다. 김현정 샤론호즈 마스터님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샤론 노즈 마스터 김현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박영찬은 이경숙 스폰서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되고 하게 되고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제가 2년 반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제 경험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내려가겠습니다. 애터미를 하면서 그 시스템과 제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일을 해가면서 더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이제 일례로 제 절친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오양훈과 이순옥 사장님이신데, 여러분도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면 꼭대기에 가족이나 친구부터 이렇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회원가입을 시키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시는데, 역시나 이제 그 친구가 저의 고향 친구이고 깨복쟁이 친구이고 저에게는 중고등학교를 같이 보낸 너무나 절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에 가입을 시키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속 콜을 했었습니다. 제품을 써달라, 나랑 같이 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콜을 했을 때 그 친구는 현재 레스토랑 지배인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를 만날 때마다 시간 없다, 나는 이 사업 하고 싶지 않고 관심 없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계속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제품만 써달라.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친한 친구이다 보니까 생필품 위주로 이렇게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줄이 이제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줄이 내려가기 시작을 했을 것이고 매출이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순호가 이거 봐봐, 너 한 줄이 이렇게 커가고 있고 매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나랑 같이 너가 한 줄만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 이런 정도의 소득이 나올 텐데 해보자 계속 했을 때 그 친구는 아예 듣지도 않았고 동공이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에게 이제 어느 날, 현장아 내가 제품은 써주겠는데 나한테 사업 이야기는 하지 말아다오 계속 거절을 했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사업 초기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이제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진지하게. 현장아,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고 나는 제품을 써줄 거야. 근데 네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와서 하면 나는 너를 만날 수가 없고 나는 네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제발 좀 와서 사업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 내 제품은 써줄게. 제발 사업 이야기를 해서 내가 너와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아. 제발 나는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고 아주 강력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때 잠깐 흔들렸습니다. 걔를 만나고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내가 애터미를 왜 하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주고 부담을 주는 존재일까? 내가 이걸 과연 계속 진행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저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현정아, 너 애터미를 왜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연금성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상속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순옥이가 이 애터미 제품을 썼을 때 걔가 손해볼 일이 있어? 아니, 손해볼 일 없어. 걔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야. 그러면 순옥이가 이 사업을 하다가 성공을 하면 너무 좋은 거지만 설령 하다가 성공을 못했을 때 너의 친구가, 네가 사랑하는 친구가 손해볼 일이 있어? 그 아이한테, 그 친구한테 더 해가 될 일이 있어? 라고 저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아니, 해가 될 일 없어. 그러면 해보는 거야. 다시 말해보는 거야.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반문을 하고 돌아오면서
걔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걔가 그때 다른 생필품을 쓰고 있었는데 화장품을 쓰지 않았거든요. 걔가 아모레 그 설화수 라인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걔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좋다, 그럼 사업 이야기는 내가 잠깐 보류할 테니 너 지금 화장품 다른 거 쓰고 있는데 이거 바꿔달라. 이거 한번 바꿔서 써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요거는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좋다, 그러면 네가 나에게 부담을 안 준다면 내가 화장품 바꿔주겠다. 그래, 보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전 라인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품을 쓰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화장품 어때?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화장품 너무너무 좋다. 근데 가격이 이거밖에 안 하니? 그 화장품에서 너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친구야, 그럼 이 화장품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지? 이 제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지? 그랬더니 소개할 수 있겠대요. 애터미 제품에 대한 확신은 너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소개를 했을 때 절대 손해가 될 일 없고 피해가 없겠다. 나 소개할 수 있겠다. 친구야, 그게 사업인데 이 시스템에 와서 한 번만 들어주라. 이 시스템에 와서 마케팅 사업 그 설명만 한 번 들어달라 해서 그 친구가 제 강력한 권유를 받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을 딱 들었는데 제가 1년 반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렸던가 봐요. 이야기가 3번 만에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3번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내가 이걸 해보겠다라고 딱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남편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너무너무 반대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편분한테 이 시스템에 와서 사업 설명회를 듣고 반대를 한다면 내가 스노기를 과감하게 놓겠다. 사업도 성공도 좋고 연금 소득도 좋고 모든 게 다 좋겠지만 애터미가 좋다 할지라도 신랑이 반대를 하고 가정에 평화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 과감하게 수능이 못하게 하겠다. 대신 듣지 않고 반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니 한 번만 와서 들어보고 반대를 하신다면 순호가 너 이거 하지 마라고 정말 진심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모시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들으러. 근데 그분이 제대로 들었을까요? 아니면 건성으로 들으셨을까요? 아니요. 자기 와이프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들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제가 과감하게 놓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와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저 길목에서 제가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글쎄요. 한 번 들어서 알겠습니까? 몇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뭔가 느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시스템에 계속 안내를 하면서 초대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제 친구보다도 그 남편분이 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세일즈 마스터를 4번째 유지를 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제 오른팔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시스템 초대와 제품의 전달이 굉장히 사업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거고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시스템에 들어오셨던 분 중에 분명히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에 모셔서 사업자도 찾아내고 거기서 애용 소비자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 오셔서 사업을 안 하셔도 그분은 반드시 애용 소비자가 되십니다. 안 오셨던 분들에 비해서 쓰는 가지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초대를 함으로써 거기서 사업자도 찾아내고 애용 소비자도 찾아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시스템에 초대에 목숨을 걸고 제품이 반드시 들어가서 그분이 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사업의 성장과 컨택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노하우로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분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애터미를 이야기했을 때. 근데 이분은 굉장히 저에게 거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반응이 좋은 저분과 거부를 한 저분한테 키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분이 아무리 반응이 좋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속적으로 저분을 가서 터치하지 않으면 이분은 사업도 하지 않고 제품도 쓰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강력한 반대를 했다 할지라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이분한테 가서 제품을 전달하고 쓰게 만들고 시스템에 초대를 하였을 때 나에게 반대를 했던 그분도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제품을 쓰고 안 쓰고는 그분의 반응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반응에 키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분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컨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오고 안 오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장님의 지맘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정말 내가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 있잖아요. 이분만큼은 반드시 나와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될 때까지 오실 때까지 쓰실 때까지 지속적인 터치가 들어가셔서 반드시 그분과 함께 사업하는 그런 놀라운 성공의 자리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김현중 국장님 저번 주부터 준비하셨는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김현중 사로노즈 마스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3월 상반기 승급하신 모든 사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한 주 동안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하실 때 기를 팍팍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파트너십, 스폰서십, 그리고 사업 방법, 그리고 애터미에 대한 소식 등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하늘의 향기, 애터미의 향기, 우리 탑그룹의 명품 강사님이시죠? 박애란 스타마스터님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터미의 향기 스타마스터 박예란입니다. 네, 하루에 즐거운 하루를 결정하는 것은 아침에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행복한 한 주는 월요일 날 아침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 호르몬이 마음껏 그냥 샘솟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도 오고 이제 겨울은 완전히 간 것 같아요. 아직 뭐 바람결에 조금 쌀쌀한 거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봄에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를 좀 마음껏 성취하시고 또 짜릿한 성취감을 느끼는 멋진 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방에서 또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이제 노종구 총장님이 베트남에 출장을 가시면서 저에게 특강을 맡기고 가셨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놓치기 쉬운 것, 그런 것들을 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격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해야만 사업의 속도를 낼 수가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애터미 사업을 오랫동안 해봤고 그리고 제 파트너들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또 형제 라인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 노하우라든지 스킬 같은 거를 공유하다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공통점이 바로 이거더라는 거예요. 어떤 라인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이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고 또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팀워크에 관련된 그런 특강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저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한 번만 더요. 네, 우리는 함께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라든지 방파는 나 혼자 가면 돼요. 어쨌든 내 능력에 어떤 그거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뛰고 잠 2시간 자고 1시간 자고 열심히 뛰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소득에 어떤 도달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다 달성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자영업이 아니고 방판이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팀워크입니다. 팀플레이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팀플레이. 팀플레이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예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라고 하는 말은 팀이 협동하여서 행하는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혹은 나는 못나고 무능하고 평범하고 반팽이 찌질이 모질이 하자 모순덩어리라 하더라도 내가 팀원이 되고 그 팀의 소속감을 가지고 팀의 리더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기만 한다면 팀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팀이 원하는 방향대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나는 모질이 찌질이 그리고 하자 덩어리 모순덩어리라 할지라도 함께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영업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방판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자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 승자 독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능력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없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시장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함께 해야 된다, 팀플레이다, 팀워크이다 늘 듣고 또 듣지만 그것을 맞아! 이거야!
내가 팀원이 돼야 되고 내가 팀워크로 팀플레이를 해야 되라고 무릎을 치면서 그것을 죽기 살기로 그냥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강의인데요. 성공하려면 강력한 팀워크가 기본입니다. 우리 애터미 안에서도 성공하기 원한다면 강력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정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팀이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제품, 보상 플랜 그리고 마케팅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팀워크가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직급 갈 때 혼자 가시나요? 여러분 직급 갈 때 혼자 가시나요? 판매사는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판매사는 매출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갈 수 있고 소비자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인 팀장부터는 조직이 없으면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팀원이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마음과 뜻을, 생각을, 방향을, 목표를 정해놓고 함께 띄워주는 그런 조직과 팀원이 없다면 우리는 판매사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팀플레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 체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이런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신생 업체들이 좋은 제품을 다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오픈을 하고 뭐 신상품 개발 뭐 오프닝을 하고 다 했지만 신생 기업의 65%가 뭐 제품이라든지 마케팅이 아닌 팀워크의 문제로 실패한다는 연구 결과를 이 교수님이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때문에 뭐 마케팅 전략 때문에 실패하는 원인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실패하는가 봤더니 65% 이상이 다 팀워크, 팀플레이가 문제 있었기 때문에 망하고 실패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팀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도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단거리 게임이 아닙니다. 무슨 게임일까요? 장거리 게임입니다. 동계올림픽에 스피드 스케이팅 있었잖아요. 가장 오래 달리는 게 몇 미터였을까요? 남자분들 잘 아시죠? 15,000m. 15,000m가 가장 멀리 달리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그죠? 아무튼 굉장히 뭐 수십 바퀴를 돌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단거리 스파트 내가지고 스타트에서부터 그냥 단거리면 스타트에서부터 스파트 계속 내가지고 달려버리면 되지만 15,000m를 달리기 위해서는 페이스 조절도 해야 되고 상대편이 어디만큼 오는지 얼마만큼 가는지 내가 언제 스퍼트를 내가지고 힘을 낼 것인지 그걸 다 작전 속에서 뛰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플레이잖아요. 거기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 힘들어. 나 여기서 포기할 거야. 내가 아니어도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더 힘을 2배 발현해가지고 내가 못 뛴 만큼 뛰어줄 거야 하고 힘을 그냥 놔버리든지 포기해버리든지 했다면 절대로 그 팀이 우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애터미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특별히 팀워크, 팀플레이 사업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 못한다고, 나 한 사람 좀 쉰다고, 나 한 사람 조금 포기한다고 우리 팀에 뭐 큰 문제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지. 내가 이 팀에 적극적으로 팀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팀이 멋진 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시너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촉매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고 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어떨까요?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팀워크로 인한 실패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요인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팀워크, 팀플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팀워크, 팀플레이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려면 첫 번째 강력한 팀의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이 팀의 리더는 자신의 목표보다도 팀,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목표를 짜고 기획하고 디렉팅하는 사람이 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 팀 리더는 그 조직원들, 팀원들의 강력한 지지가 없으면 팀의 리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각 팀마다 리더가 있을 겁니다. 팀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본부장님이 있고 총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크라운 마스터가 있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있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팀에 모두 다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팀 리더를 지지해주지 않고 응원해주지 않는다면 리더로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이 팀원들이 지지를 안 해주고 응원을 안 해주고 무시하고 그러면 무슨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리 찌질이 모질이고 모순 덩어리를 할지라도 하자 덩어리를 할지라도 반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팀의 팀장이고 국장이고 본부장으로 세워졌다면 그 본부장에게 그 국장에게 그 팀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팀이 무난히 목적하는 그 목표 지점까지 빨리 꼴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팀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데 팀원들의 활동을 독려해주고 그리고 팀의 목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사람이 바로 팀의 리더예요. 여러분 팀에는 이렇게 강력하고 멋진 리더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팀장님, 국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총장님은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더 많이 뛰면서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주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 그 리더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세워줘야 된다. 지지해줘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받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거인이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해. 늘 무시해. 그러면 있는 거인도 있는 잠재적인 능력도 그냥 사장돼버리고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우리 팀장님 최고다. 우리 국장님 최고다. 우리 본부장님 최고다 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팀이 훨씬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리더란 뭐냐? 리더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리더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그래, 난 리더 아니야. 우리 팀장이나 국장이나 본부장님이 리더지 난 리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끝난다면 지금 이 위치에서 우리가 다 머물러 버린다. 스탑해버린다면 그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위치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판매사가 팀장이 되고 팀장이 국장이 되고 국장이 본부장이 되고 본부장이 로얄 마스터가 되고 우리는 계속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계속 올라가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리더는 누가 리더일까요? 누가 리더일까요? 내가 리더인 거예요. 내가 리더인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도 못 잡고 그냥 동서남북으로 향방 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만 정확하게 깨달은다면 내가 정확한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고 나를 따라오는 조직원들을 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몰라.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리더이다. 나는 리더입니다. 자, 그러면 리더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책임자예요. 리더는 책임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팀원들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먼저 뛰고 함께 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 함께예요. 먼저 뛰고 함께 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일은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애터미 사업은 사무실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고 뭐 이렇게 탁상 공론하는 이런 사인이나 해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빌딩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빌딩에서 모든 일이 결정이 되고 빌딩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밖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그런데 자 가세요. 사장님 밖으로 가세요. 사장님 밖으로 뛰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뛰어야 돼. 내가 먼저 필드에 가서 뛰는 모습을 내 팀원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팀원들의 손을 잡고 함께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리더로서 책임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우리 월급쟁이 아니죠. 누가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월급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는 1인 기업이에요. 움직이는 1인 기업이기 때문에 내 일을 내가 직접 마스터 플랜 짜고 계획하고 움직이고 디렉팅까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해는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1인 기업가거든요. 누구도 우리에게 월급 주지 않아요. 내가 내 소득을 결정하고 내가 내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고 나의 팀원들의 소득도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얼마만큼 뛰느냐에 따라서 내 팀원들의 소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만큼 먼저 뛰어야 되는지 그 책임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우리는 뛰지를 않아요. 저나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리더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리더예요. 리더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필드를 뛰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파트너들의 손을 잡고 같이 뛰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사장님 얘기해 보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오늘은 누구를 후원하러 갈까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특별히 초기 사업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어리벙벙해요.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리더들이 사장님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이리로 갑시다. 저리로 갑시다. 그곳으로 갑시다. 이곳으로 갑시다 하고 리드하면서 파트너들의 손을 잡고 함께 뛰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는 사명자야. 미셔너리예요. 사명자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이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죽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가면 상처받고 나가면 총 맞고 나가면 대포 맞아요. 그렇죠? 특별히 초기 사업자들, 어느 정도 면역이 돼 있는 사람, 어느 정도 교육과 시스템에 의해서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은 나가서 총을 맞아도 피할 수 있어. 혹은 방탄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맞아도 안 쓰러져요. 안 죽어. 이 방탄조끼로 완벽하게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초기 사업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초기 사업자들은 아직 방탄조끼가 무장이 안 돼 있어요. 나가서 무슨 말 한마디 했는데 픽 소총으로 그냥 M16 소총으로 쐈는데 헉 죽어버려요. 대포도 아니거든요. 그냥 소총 한 발 맞았는데 픽 쓰러져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빨간 피를 그냥 철철철철 쏟아내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란 사명자예요. 그 초기 사업자들, 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밖에 나가서 말하기 어려워하고 제품 전달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누가 가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될까요? 내가 가서 해줘야 돼. 내가. 우리는 리더이니까. 우리는 먼저 숙련된 훈련병이고 숙련된 장교들이기 때문에 먼저 가가지고 우리가 먼저 가서 이야기하는 거 보여주고 총 맞았을 때 대처하는 법 가르쳐주고 대포 맞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이것을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 리더예요. 그러다가 저 대포가 그냥 날아올라 그래. 핵미사일이 날아올라 그래. 그러면 내 파트너들을 내 등 뒤로 밀어내고 내가 맞아서 죽어주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가면 어려운 일 당할 것 같고 힘든 일 당할 것 같으니까 나 핑계대. 나 미팅 있어요. 나 약속 있어요. 나 저 선약이 있어요. 그러면서 피해. 안 나가. 그러면 이제 어린 초년병, 2등병이 가가지고 그냥 맞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먼저 책임 있는 리더로서 책임감 있게 먼저 뛰어야 되고 함께 뛰어야 되고 그리고 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총알바지가 돼줘야겠다. 내 파트너를 위해서.
내 팀원들을 위해서 내가 총알바지가 되어주는 그런 사명자의 생각, 그것이 자꾸만 깨어나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경청자예요. 특별히 귀명창이 돼야 돼요. 귀명창. 귀명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들어주는 거. 여러분 그 명창들 있잖아요. 우리 소리 하는 사람들, 명창들 혹은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듣는 거예요. 소리를 내기 전에, 발성을 하기 전에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테이션 가수들이 있죠. 유명한 가수들하고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미테이션 가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루 종일 그 가수의 노래를 계속 들어요. 100번, 골백번 계속 들어요. 듣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똑같이 나와. 김건모랑 똑같이 부르고 이승철이랑 똑같이 부르고 신승훈하고 똑같이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 그래서 귀명창이 먼저 되라고 얘기를 해요. 창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리를 내는 명창이 되기 전에 귀명창이 먼저 되라. 듣기를 먼저 해라. 그러다가 보면 명창이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팀원들이 있어요. 파트너들하고 늘 상담하고 파트너들하고 늘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 직업이요. 우리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팀원들도요. 가끔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파트너들이 너무 힘드니까 국장님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 너무 힘드니까 막 국장님 뭐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더 힘들어 내가. 아주 사장님은 그거밖에 안 되지. 나는 파트너가 사장님은 2배, 3배, 4배는 많어. 그러니까 누가 더 힘들겠어. 내가 더 힘들어. 그러면서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그러니까 파트너가 그 이후부터는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난 너무 힘드니까 이게 지금 터져버릴 것 같아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차가지고 진짜 막 뚜껑이 열려버릴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국장님 찾아가가지고 이걸 좀 토해내고 싶어서 갔는데 몇 마디 꺼냈더니 자기가 1시간을 얘기를 해버려 자기가. 그러면 파트너들은요, 그걸 또 그냥 국장님의 자기 스폰서의 스트레스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분은 도대체 어디다 털어내야 될지 몰라.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리더란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밑에는 다 파트너들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 2사람, 3사람 혹은 수십 명, 수백 명의 파트너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파트너들 여러분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속이 터져버릴 것처럼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셨잖아요. 누군가에게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누군가에게 막 털어놓고 싶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파트너들도 다 똑같다는 거죠. 왔을 때 파트너가 왔을 때 아, 내 파트너가 얘기하고 싶어서 왔구나. 나한테 뭔가 좀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어서 왔구나 라고 딱 인지하시고 캐치하시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아, 그랬구나. 아, 그러셨어요. 아, 힘들었겠다. 아, 그랬구나. 어떡해. 어떡해. 이러면서 맞장구 쳐주고 리액션 해주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올 때는 처음에 내 앞에 올 때는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죽어가지고 왔어요. 다 죽어가지고 왔는데 나한테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다 얘기하고 돌아갈 때쯤 되면 그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하얗게 꽃이 펴가지고 가요. 이건 뭘 말하냐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거를 털어내면, 토해내면요, 치료가 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파트너들 그걸 들어줘야 돼. 그래야 동맥경화가 안 걸려. 여기 보시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지갑을 열어야 돼요. 파트너들에게 지갑을 열어주셔야 돼. 밥 한 끼를 사더라도 안 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죽어라 하고 파트너한테 얻어먹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인정 못 받아요. 우리는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라면 지갑도 열 수 있는 그런 오픈마인드가 돼 있어야 돼. 귀 열고 마음 열고 지갑을 열어야 동맥경화가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은 잘 들어주기는 해. 그런데 지갑을 안 열어가지고 동맥경화가 걸려버려요.
어떤 사람은 지갑은 또 잘 열어. 그런데 이걸 안 들어줘. 귀가 안 열려 있어. 귀가 닫혀 있어. 그래가지고 동맥경화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 동맥경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야. 여러분은 뭐가 막혔는지 지금 잘 점검을 해보셔야 돼. 내가 지금 뭐가 막혔나? 귀가 막혔나? 귀를 뚫어. 마음이 막혀있나? 마음을 열어. 지갑이 닫혀있나? 지갑을 좀 열어요. 그래야 동맥경화가 안 걸려서 파트너 스폰서 간에 이게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야 따뜻하면서 따스운 그런 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동맥경화가 걸려버리면 심각하겠죠. 심각한 질병이 생겨버려요. 뇌출혈, 뇌경색, 그죠? 이런 심각한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문제라는 거죠. 소통이 잘 되면 이 팀은 별 문제 없이 잘 사업도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는 지휘자예요. 우리 팀원들을 잘 훈련시켜야 돼. 필드 나가서 제품 전달하는 거 훈련시키고, 미팅하는 거 훈련시키고, 팔로우하는 거 훈련시키고, 초대하는 거 훈련시키고, 사업 설명하는 거 훈련시켜야 돼요. 맞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 난 사업 설명 못해. 죽어도 못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난 사업 설명 못한대. 그러면 도대체 사업 설명 내 파트너 누가 가르칠 건데? 누가 트레이닝을 할 건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제품 전달의 리더 돼야 되고, 달인이 돼야 되고, 초대의 달인이 돼야 되고, 상담의 달인이 돼야 되고, 말로 달인이 돼야 되고, 사업 설명의 달인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 하다 보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다가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나만의 스킬이 생기고, 그것이 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인 기업이지만, 여러분들 뭐 컴퓨터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사업 설명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오로지 뇌만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뇌는 갖고 다니시죠? 예, 노트북은 책상에 놓고 다니더라도 뇌는 갖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업의 노하우 그리고 모든 재산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전 세계 어디든 가든 세워놓으면 그냥 강의가 잘 나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뭐 특별하게 뭐 도서관을 막 차에다 싣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그렇죠?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휘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경험이 없다면 지휘자는 피아노도 쳐야 되고요. 모든 음악을 통달을 해야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될 수 있어요. 모르면 지휘자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거든요. 발성도 잘해야 되고 합창단 지도도 잘해야 되고 오케스트라 지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소리가 좀 삑사리가 났어. 80명 10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 가운데 악기가 수백 개인데 그 소리만 유독히 커. 지휘자는 잘 들어야 되거든요. 오보에 소리 커. 낮춰. 세컨 바이올린 소리 낮춰. 첼로 너무 크잖아. 작잖아. 소리 좀 키워. 이러면서 지휘자가 다 듣고 보면서 이걸 조율해내는 사람이 바로 지휘자거든요. 우리 팀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팀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 팀원들을 잘 훈련시켜 조련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조율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 하모니가 되도록 융화할 수 있도록 조율해주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더가 할 몫이고 리더가 할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팔로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리더이면서 동시에 뭐일까요? 팔로워예요. 팔로워라고 하는 말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리더가 하는 말에 대답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리더의 지시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리더를 잘 보조하고 주체적으로 팀에 공헌하는 사람. 주체적으로 팀에 공헌하는 사람이 팔로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팀마다 각 조직마다 이제 같이 목표를 정해놓고 뛰어요. 만약에 3월 2회차에 우리 국장을 가봅시다. 혹은 4월 1회차에 우리 본부장을 가봅시다. 라는 각 팀의 목표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해보세요. 네 전 가만히 있어줄게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네,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아니라 팔로워는 그래요? 본부장이요? 국장이요? 그러면 제가 팀장 유지를 할게요. 아니면 본부장, 그럼 제가 국장 유지를 할게요. 아니면 제가 국장을 갈게요. 이렇게 주체적으로 그 팀에 공헌할 수 있는 움직이는 사람이 팔로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했는가? 하라고 해도 못해요 하시잖아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이 팔로워라고 하는 거는 팀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팀의 목표가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바로 팔로워라고 하는 거죠. 이런 팔로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팀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빨라지겠죠. 성장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네가 그런 팔로워가 돼. 네가 그런 팔로워가 돼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될까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팔로워가 되고 내가 그런 주체적인 팔로워가 돼서 우리 팀이 빨리 성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초시계가 될 수 있는 역할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 사업이다. 팀워크 사업이다. 팀워크 사업이니까 팀플레이니까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성공에 있어서 리더가 하는 역할 그 비율은 20% 정도, 팔로워가 담당하는 역할은 약 80% 정도예요. 그러니 리더보다도 팔로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장이면서 리더이면서 동시에 팀원이에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팀원이면서 동시에 리더이면서 동시에 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리더십만 가지고는 그 팀이 정확하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적인 리더십, 창조적인 팔로워십이 함께 융합을 할 때 이게 시너지가 극대화가 되면서 집단 지성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빠른 성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특출난 리더가 있다 하더라도 팔로워에 조력이 없다면 절대로 그 팀이 빨리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세 번째, 공동의 목표를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팀플레이니까 개인의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 달라요. 자란 환경도 다 달라요. 학벌도 다 달라요. 태어난 곳도 다 달라요. 우리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 일본,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태어난 곳도 다 달라요. 그러니 또 뭐가 다를까요? 문화가 달라요. 정서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애터미의 문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드리지 않으면,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어야 되고 애터미는 애터미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 문화를. 이런 문화구나. 그러면서 로마로 가려면 로마에 갔으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듯이 애터미에 왔으면 애터미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터미의 법을 위반하고 사업을 하겠다, 성공하겠다?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애터미 법 안에서, 그 문화 안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의 독불 장군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타사에서 리더까지 갔으니까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나만의 시스템,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박한길 회장님이, 애터미를 창업하신 CEO인 박한길 회장님이 가장 적대시하는 겁니다. 가장 적대시하는 것이 바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사의 시스템을 따라야 되고 스폰서의 시스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터미의 문화이고 우리가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단적으로 어디 가서 뭐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고 우리끼리 하자,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팀워크,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공동의 목표를 지향해야 됩니다. 공동의 목표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애텀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회원에 가입을 하고 사업을 결단을 하고 애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단 팀에 소속이 됐어요. 우리는 크게는 애텀이라는 팀에 소속돼 있고, 두 번째로는 분당 탑에 소속이 돼 있고, 그리고 나서 각 본부장님, 국장님 산하로 이렇게 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개인 플레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팀의 성공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다? 여러분 빨리 성공하시고 싶으시죠? 그죠? 여러분 빨리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팀의 성공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팀의 성공이 먼저다. 우리 팀이 성공하면 나의 성공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성공은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하고 전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반대극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 스폰서님의 생각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팀의 분위기를 훨씬 더 화기애애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달라요.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난 죽어도 못해요. 이건 절대 그 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얼음나라로, 그냥 빙하기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팀의 분위기를 따뜻한 봄날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 팀의 분위기를 차가운 빙하기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팀은 어떤 분위기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봄 분위기 아니면 차가운 빙하기? 따뜻한 봄날 같은 분위기였으면 좋으시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투명한 소통과 재심 합력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업은 휴먼 네트워킹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고 평생을,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이 사람하고 평생을 보고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 친척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 맨날 만나잖아요. 맨날 얼굴 보잖아요. 여러분 친척들은 1년에 2-3번 정도 만나잖아. 명절 때 만나고 결혼식에 만나고, 그죠? 대소사 때나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파트너 스폰서는 1년에 1-2번 만나세요? 매일 만나시잖아요. 매일 만나고 24시간 붙어 있어. 거의. 그죠? 거의 24시간 붙어 있어요. 그런데 비밀이 있다? 비밀이 있다? 이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 나의 사생활을 얘기하기도 하지, 물론 사생활 사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사업에 있어서 비밀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 절대로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을 가거나 뭐 할 때 위에 상위 스폰서로부터 PV 후원이 내려왔다? 파트너들에게 비밀로 하는 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절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투명한 소통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그 스폰서를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신뢰를 안 하는 거죠. 뻔히 알고 있는데 말이라고 하는 건 비밀이 없습니다. 이건 다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서 다 알게 되거든. 근데 나만 혼자 비밀로 알고 있어. 절대 우둔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비밀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다 만천하에 다 공개가 돼가지고 다 알아요. 그런데 파트너들에게 절대 말을 안 한다? 그러면 그 파트너들은 절대 여러분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숨겨?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투명하게. 이번에 우리 스폰서님이 이만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배해서 후원을 내려갈 겁니다 하고 투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파트너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별 생각을 안 해. 그냥 믿어. 근데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막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막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에 오해가 생기면서 이제 이게 확 묶여가지고 그야말로 동맥경화가 심각하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게 되는 거죠. 안 믿어요. 그래서 파트너 스폰서 간에 반드시 투명한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투명한 소통이 일어나야 돼. 거짓이 없어야 되고 숨김이 없어야 되고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재심합력해야 됩니다. 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있어요. 달란트 다 있어. 달란트 없는 사람 없거든요. 은사 다 있어요. 그 은사를 우리 팀을 위해서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팀에 잘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재심합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커피를 맛있게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커피를 후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이컵 후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커피는 있는데 종이컵이 없어. 커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커피는 당연히 종이컵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재심합력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10가지 다 못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부족한 부분, 이분이 채워주는 거예요. 이분이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은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나만 독불장군 되면 안 되고 나만 잘났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번에는 제품 상명 사장님이 해보세요. 이번 보상 플랜 사장님이 해보세요. 이번에 비전은 사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재심합력할 수 있도록 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돼. 그런데 이번에 보상 플랜 좀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나 안 해. 나 절대 못해. 나 안 해. 죽어도 못한대. 역사적인 사명을 띄었어. 죽어도 못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하는 건 모태신앙인들이 못한다고 하거든요. 못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함께 힘을 모아서 재심합력한다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움직이려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고 열정에 떨어질 수 있고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무의미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무기력이 와요. 움직이고 싶지가 않아요. 밖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고 말 한마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거 혹시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쵸? 너무 일을 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성과도 없고 결과도 없고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빨리 뭔가 좀 만들어지질 않아. 그러면 내가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난 왜 안 될까?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난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 다운돼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해. 모티베이션을 해줘야 돼요. 나에게도 모티베이션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 팀원들에게 모티베이션을 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동기부여는 인간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강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동기부여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누군가 막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든지 막 다 해주고 싶잖아요. 뭐든지. 졸지 마요. 뭐든지 막 다 해주고 싶잖아.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왜 그럴까요? 그렇지. 사랑하니까. 내 심장이 막 뛰고 있으니까. 이 사람만 보면 내 심장이 막 뛰거든. 내 마음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뭐든지 막 해주고 싶어. 막. 이게 바로 내 마음에서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 파트너들에게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해줘야 돼. 마음을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이 뜨거워지면 심장이 뛰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업 조직을 구축하다 보면 의외로 복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복병이 굉장히 많아. 그럴 때 행동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으면 팀은 정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뛰어야 돼. 발탁.
뛰어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팀이 정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주는 5가지 감정의 방아쇠가 있어요. 감정을 움직여줘야 돼. 다시 말하면 마음을 움직여주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행동으로 액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감정을 자극해주면 그냥 일어난대. 움직인대요.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는 방아쇠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소속감을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막 이렇게 외딴 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독도인가? 난 독도인가? 나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서럽지? 이렇게 찬바람이 쎄하게 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팀원들에게 가서 가족이다. 나는 너의 언니야. 난 너의 엄마야. 난 너의 형아야. 난 너의 동생이야. 이렇게 가족이다라는 어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푸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너하고 자매가 되고 싶어. 나는 너하고 동생이 형제가 되고 싶어. 이러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 외롭지 않구나. 나 서럽지 않구나. 난 팀원이었지. 우리 팀이 있지. 이러면서 다시 뛰게 되고 일어나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요. 희망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박한길 회장님이 유명한 말을 하셨죠. 명언 같은 말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모르시나 봐요. 한 번만 더요. 시작.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잡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날마다 꿈을 꾸는 사람이고 그 꿈을 실현해 가는 사람이고 그 꿈을 성취해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파트너들, 우리 팀원들이 그 희망 가운데 걸어가면서 뛰어가다가도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요. 그러면서 희망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힘들죠, 사장님? 금방 지나가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금방 지나가. 이것 또한 지나가요. 희망을 가져요. 우리 저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장님,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니는 거 꿈꾸고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80평대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거 보이잖아요. 그 꿈 위에 있는 거잖아요. 희망을 가져요. 이 또한 금방 지나가. 잠깐이야. 며칠만 참아봐요. 며칠이면 끝나. 이러면서 파트너들에게, 팀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희망을 주면 사람은 또다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리더는 희망을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래요? 희망을 파는 사람이다. 우리는 희망을 먹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이 희망을 또 남에게 파는 사람이에요. 이 희망을 파트너들에게 계속 팔아주셔야 돼. 사장 희망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하면서 희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파는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파트너들이 일어나서 동기부여를 받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죄책감을 유발시켜야 돼요. 죄책감을 유발시켜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같이 팀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여. 이번 회차에 우리 팀이 이렇게 이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못해요. 난 싫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죠. 각 팀마다. 그때 미팅을 해야 돼요. 우리는 팀 사업이고 팀플레이 사업인데 사장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팀이 목표한 것이 어떻게 될까요?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러면 한 달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늦어집니다. 네트워크는요. 시간이 금방 빨리 가버려요. 하는 것 없이 그냥 하루 이틀. 벌써 3월 말이잖아요. 이제. 3월 말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3개월 후딱 지나가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빨라요. 화살같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의 시계는요. 더 빨리 가요.
더 빨리 가버립니다. 이래저래 하면 하루 가버려, 이래저래 하면 일주일 가버려, 이래저래 하면 보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름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잖아요.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싫어요. 난 이번에 나 못해요. 이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장님, 우리는 개인 사업이 아니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팀워크 사업입니다. 팀워크 사업입니다. 팀워크 사업인데 사장님이 여기서 안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팀의 목표가 물거품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다면 상관없지만 사장님 국장 안 가세요? 사장님 본부장 안 가실 거예요? 사장님 로얄마스터 안 가실 거예요? 만약에 사장님이 로얄마스터 갈 때 밑에서 다운라인에서 나 못해요. 협조 못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버린다면 사장님 어떻게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 훈련을 잘 해야만 사장님이 그 자리에 갔을 때 능히 잘 해낼 수 있고 그 팀의 분위기, 우리 팀의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장님, 이건 절대 사장님이 이번에 협조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고 죄책감을 유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두려움을 유발시키라는 거예요. 특히 부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업하시는 분들에게 두려움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스폰서 파트너 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폰서인 나는 부업으로 해요. 안정적인 직장에서 한 달에 700, 800, 1000만 원 가까운 소득을 벌고 있어. 나는 부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직장이 안정적이니까. 그런데 내 다운라인 파트너들은 전업으로 하고 있어요. 내 파트너들은 전업으로 합니다. 근데 부부가 또 전업으로 해. 죽기 살기로 애터미가 아니면 할 게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두 부부가 전업을 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상위의 스폰서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줘야 됩니다. 사장님이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면서 그냥 700, 800 직장에서 나오니까 애터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직장이 영원할까요? 그 직장의 직급이 내일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시대를 보세요. 마이너스 성장, 저성장,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잉여 인간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700만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없어가지고 한 집안에 잉여 인간이 2명 이상 3명씩 있어요. 사장님이라고 그 잉여 인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사장님 보세요. 사장님 다운라인의 파트너들은 지금 전업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지금 뛰고 있는데 사장님은 부업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책임을 져야죠. 사장님 믿고 성공하겠다고 와서 전업으로 뛰고 있는 파트너 성공시켜야 될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하고 무엇을 유발시켜야 된다? 두려움을 유발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업으로 하고 있는 그 파트너가 정신 차리고 부업으로 하지만 전업처럼 뛴다는 거예요. 부업으로 하지만 전업처럼 뛴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다운라인들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다운라인들은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거든요. 다운라인들은 엄청난 상실감을 느껴요. 나는 전업인데 우리 스폰서는 부업이야.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다운라인들 팀원들 가운데 그렇게 부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돌아갈 길을 만들어 놓고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한 발 올릴까 말까 여기 드릴이 놓을까 말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려움을 유발시켜 줘야 됩니다. 책임감 심어줘야 되고 의무감을 심어주어서 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돼지가 안 만들어지고 그래야 여러분 팀에 정체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욕심을 내도록 자극을 줘야 돼요. 욕심을 내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동호회 모임하는 거 아니거든요. 취미 활동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돈을 벌러 오셨잖아요. 부자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욕심을 유발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 후원수당. 한 달에 한 번 후원수당 받았어요?
그러면 사장님 이번 달에는 2번 받읍시다. 이번 달에 2번 받으셨어요? 이번 달에 그럼 3번 받읍시다. 3번 받읍시다. 후원수당. 4번 이번 달에 후원수당 받읍시다. 하고 욕심을 낼 수 있도록 자꾸만 자극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급수당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직급수당에 욕심을 안 내세요? 직급수당에 욕심을 내야 됩니다. 사장님 한 달에 지금 7번 후원수당 받으셨잖아요. 근데 직급수당 못 받았네? 아이고 아까워라. 그거를 보름으로 단축해버리면 보름 동안에 8번 수당 받고 그리고 직급수당 50만 원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직급수당에 욕심을 안 내요? 그걸 한번 밀어봅시다. 보름으로. 그러면 판매사 유지도 하면서 직급수당이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후원수당도 욕심내게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무슨 수당? 직급수당도 욕심을 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팀원들, 우리 사장님 사업하는 거 보면 이 후원수당에만 목을 메고 직급수당은 절대 간과하시더라니까요. 직급수당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후원수당은 맥시멈이 있지만 직급수당은 맥시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한 사람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직급수당에 욕심을 내시고 우리 팀원들에게도 직급수당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 있도록 자꾸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급도 욕심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 그렇다고 배팅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직급에 욕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를 정해놔야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직급에도 욕심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생 시나리오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석세스 가면 매일 우리 회장님이 놓치지 않고 강의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인생 시나리오. 왜 매달 석세스 세미나 때마다 인생 시나리오 강의를 할까요? 왜 강의를 하실까요? 에?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목표 설정, 다시 말하면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예요. 이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사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에 대해서 오너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강의를 하시고 반드시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게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쓰지 않고 목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는 거죠. 동기부여가 안 되면 움직일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그래, 박예란, 너 앞으로 3년 후에 100평짜리 집에 살고 싶다며,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다며, 그렇게 앉아있어가지고 되겠어? 움직여야지. 뛰어야지. 이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생 시나리오를 쓰게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어떤 집에 살 건지, 어떤 차를 살 건지, 탈 건지, 어떻게 살 건지 이것에 대해서 늘 쓰게 만들고 발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쓰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더 빨리 나의 현실로 온대요. 선포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이와 같이 욕심을 내도록 자극을 줘야만, 다시 말하면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나에게도 주고 내 팀원들에게, 내 파트너들에게 계속 동기부여를 해줘야만 서로 움직이면서 이게 계속 새로운 샘물이 일어나. 새로운 샘물이 일어나야 그 우물이 썩지 않아요. 고인 물은 썩어요.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샘솟아야 썩지를 않아요. 계속 회전이 되니까. 그런데 각 팀마다 보면 정체가 돼 있는 팀이 있고 계속해서 움직여내는 팀이 있고 계속 성장하는 팀이 있어요. 차의 색깔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얼마만큼 그 팀이 활발한 분위기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주면서 뛰느냐에 따라서 정체되거나 혹은 성장하거나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 성공과 미래적 성공 사이에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성공했어요.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애터미를 해야겠다.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 돼야겠다. 성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한 순간 여러분 이미 성공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그죠?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성공한 그것이 나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고 내가 끌어당길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생각으로만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 성공과 그리고 미래적인 성공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임피리얼 마스터까지 갈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함께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팀원들과 함께 팀워크, 팀플레이해서 더 빨리 성공하시기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업가의 자세 리더십 강의를 해주신 박예란 스타마스터님께 뜨거운 큰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파트너가 동맥경화에 안 걸릴 수 있도록 건강검진 미리 해보시고요. 강력한 팀워크로 함께해서 성장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3월 셋째 주 통합조회 마치도록 할 텐데요. 모두 일어나셔서 성공구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구호는 참자, 품자, 사랑하자, 애터미,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넘치게 크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참자, 품자, 사랑하자, 애터미, 파이팅!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